그러면은 그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입하고 경력 중에 어떤 공고가 자주 나오는지. 네,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대답 드릴게요. 사실 인도네시아에도 굉장히 많은 업종과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꼭 경력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경력직을 채용을 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신입이 일을 했을 때도 그 문제가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신입을 많이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신입 사원을 많이 뽑는 시기도 있고, 신입 사원을 많이 뽑는 업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그 어떤 업종을 할지 먼저 결정을 해두시면, 예를 들어서 경력직을 뽑는다 한들 신입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업종에서 조금 신입을 선호하는지 조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무래도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직이라든지 쉬운 예로 봉제 공장이나 신발 공장을 예를 들었을 때 신발이나 봉제를 재단하시는 분 혹은 공장장 혹은 관련으로 해서 재단 뭐 이런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경력직을 굉장히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 다만 인사나 물류업 그리고 저같이 이제 영업업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경험치를 쌓으면 쌓을수록 좋기 때문에 신입으로서 뽑아서 경험치를 쌓게끔 해주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주셔서 채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밑에 분들이 아직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음. 기술을 배워서 꽤 오랜 시간에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기술직에서 신입 채용을 공고가 나왔을 때도 같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인 기업의 경우에 영업을 되게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조 공장의 경우도 영업 분야가 있고 자카르타 사무직의 경우에도 영업을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뽑으시던데, 한인 기업의 경우 한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영업 분야가 어떻게 조금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영업에는 두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영업 음. 직종에도. 저나 보험회사나 뭐 물류회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이제 필드 영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봉제회사나 신발회사 혹은 뭐 다른 예로 가발회사 같은 게 영업은 필드 영업은 아니고요. 바이어 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옷을 하나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어떤 A라는 바이어가 있으면 그 바이어에게 우리의 공장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주세요 하는 게 이런 제조사에서 하는 영업이고요. 저처럼 보험사나 혹시 아니면 뭐 기계를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뭐 물류를 하시는 분의 영업은 저희가 대다수의 많은 업종 중 많은 비슷한 업종에서 저희 걸 사용하세요라고 직접 필드로 나서는 영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사무직에서 영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둘 다 바이어에게 우리 물건 혹은 우리 상품을 소개시켜주고 파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네. 다만 제조사 같은 경우는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닌 외국에 있는 바이어라든지 혹은 한국에 있는 바이어에게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다른 특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업 직종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좀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업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 이것만큼은 진짜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와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고 내 상품, 내 물건을 판매하고 혹은 나에게 물건을 맡길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게 영업인데 영업의 같은 경우는 다소 한국 치는 친구들도 많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접대 혹은 술 문화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미팅도 하고 말도 잘 통하게 되고
그리고 영업은 제가 생각한 영업은 사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줘야 그 영업의 활동이 확실히 더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오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조금 술도 어느 정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다소 시간 분배를 잘하는 능력을 조금 키워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영업 준비를 한다든지 평일에 스케줄을 짠다든지 이런 좀 시간 효율을 잘 활용하셔야 영업을 할 때 좀 확실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 할애를 잘 하지 못한다면 성과는 성과대로 부족할 뿐더러 몸은 몸대로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 필드에서 나중에 익혀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오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현지인들을 좀 뭐 대하고 또 창업을 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시장은 좀 어떤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수도 많고 어느 정도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창업 혹은 어떠한 업종을 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들이나 인도네시아 많은 뭐 관계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일단 종교에 대한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6%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문화를 존중하는 먼저 그런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애티튜드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서 오시는 게 좋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물건을 건넬 때 왼손으로 건네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슬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미팅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보통 오시면 조금 한국 분들이 많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다 보니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당신이 그걸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뭐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미팅을 할 정도의 이제 어떤 위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대학 공부도 했고 어느 정도 다 그 사람만의 어느 정도 이런 준비된 사람인데 그런 걸 함부로 이제 무시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아무래도 술을 아직까지 뭐 많이들 드시진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아마 뭐 이런 미팅하거나 뭐 할 때 어디 자리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담배를 많이 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존중해 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인도네시아도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을 대하듯이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면 예의가 어긋난다라는 것만 잘 생각하셔도 기본적으로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영상에서도 뭐 저연봉 시티잡이냐 아니면 고연봉 공장행위냐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고연봉 시티잡을 지향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봉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몸값을 너무 낮게 시작하면은 몸값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 처음 나오는 입장에서 신입을 했을 때는 이제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의 내규를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보다 혹은 비슷하게는 어느 정도 연봉이나 월급을 책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뭐 물력 같은 경우는 저연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완전 저연봉이 아니라 그냥 다른 업종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경력도 쌓이고 하면 생각보다 내가 몸값에 대한 내가 주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테이블이 생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조금 처음에는 내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회사 내규 혹은 주변 지인들한테 조금 물어봐서 어느 정도 월급이나 연봉을 측정해서 먼저 일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성과를 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밸류업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괜찮은 연봉을 받으시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삶을 살 수 있으실 겁니다. 뭐 가족분들이 아프다거나 그럴 때 병원을 가서 뭐 치료를 받거나 했을 때 뭐 한국이랑 뭐 이런 부분이 달라서 아니면 질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뭐 그런 고충은 없으셨는지,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저도 인도네시아를 전공을 하고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었지만 제가 아프고 현지 병원을 갔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단 의학 용어 자체가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그에 따라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현지 병원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병원이 많습니다. 거기서 먼저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현지 병원으로 가시면 되는데 사실 혼자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발에 못이 찔려서 이제 수술 적이 있었는데 사실 대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수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인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수술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했어요. 근데 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처럼 무료 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병원비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종을 선택하시고 고르실 때도 혹은 면접을 보실 때 의료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